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신경재생과 퇴행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조용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내 연구실에서 연구를 시작한 지 이제 5년째가 됐고, 그동안 제가 포스닥 때부터 지금 새로 랩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재생과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신경세포라는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재생과 퇴행에 관해서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면 신경세포는 재생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우리가 쉽게 연구실에서 신경세포를 배양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배양을 정상적으로 성공을 하면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보이는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다르게 형태학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세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이름을 통칭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형태학적으로 세포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긴 축삭, 엑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이고, 이 특이한 형태학적인 이 모양이 신경세포의 기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이 세포체 대비 축삭의 길이 비율이 다른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면 우리 발에서 두뇌로 감각을 전달하는 이 감각신경의 경우 세포체가 우리 허리 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체의 엑손 말단은 발끝에 감각 정보를 뇌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만약 이 세포체 크기를 우리 강의실 사이즈 정도로 확장시켜서 서울에다 놓는다면 그때의 이 엑손 말단은 파리까지의 직선거리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긴 구조체가 개체의 일평생 동안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이 긴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포체에서 감지할 수 있고 이 자극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경세포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다른 세포에선 볼 수 없는 특이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 축삭, 이 취약한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이 축삭에 화학적 또는 유전학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삭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일반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관찰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이 긴 구조의 축삭에 손상이 발생되면 왼쪽에서 보시는 이 정상세포의 이 직선 구조가 이렇게 서로 뭉치면서 엑손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이 멀리에서 이렇게 축삭에서 발생한 손상이 역방향 신호를 전달하여 신경세포체가 사멸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목표 조직, 감각 조직이나 운동 근육 조직에서 신경세포로부터 더 이상 신호가 오지 않게 되면 나는 퇴행되어야 될 조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점점 이렇게 퇴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신경세포가 설령 다른 세포로 치환되든지 아니면 축삭이 재생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기능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퇴행 현상의 문헌적 보고가 언제부터 기록되었느냐 라는 것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 왕립학회지의 1850년에 최초로 보고된 아우구스투스 월러라는 분의 문헌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개구리의 얼굴신경, 턱 밑샘 신경을 이용하여 그 신경을 세포체와 절단시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문헌적 기록을 최초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마비 현상과 이러한 신경의 퇴행 현상의 연결고리가 생물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께 기억했으면 하는 이 몰레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NAD,
우리 메타볼라이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NAD가 신경세포 축삭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고, 이 과정을 조절하는, 생물학적으로 이 과정이 능동적으로 조절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디안토니오 박사와 밀브란트 박사는 이 연구의 선도주자로서 현재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보스턴에서 지금 현재 임상실험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신경퇴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NAD 레벨을 높여서 퇴행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경퇴행 현상은 우리가 물질이 분해되든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현상과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현상으로서 지금 보시면 어떤 손상을 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조각나는 퇴행 현상을 겪는 일이 단 하나의 유전자의 과발현에 의해서 막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퇴행 현상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구조에서부터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아닙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신경세포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구조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이 신경세포 축삭에서조차도 이 SEG10이라는 단백질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형태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조각나기 이전에 이미 능동적으로 나는 퇴행되어야 되는 축삭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구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감각신경세포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이 건강한 신경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 신경세포의 모든 세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동을 하면서 세포체, 그 다음 말단 쪽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렇게 현미경하에서 이렇게 칼로 자른 엑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손상당하고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이 엑손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재생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들과 모두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그다음 우리 눈에서 발생하는 글라우코마, 그 다음에 물리적 손상에 의한 우리 척수 손상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이 축삭병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는 이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세포체의 죽음과 축삭의 죽음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축삭의 죽음이 발생하였을 때 세포체의 죽음까지 이르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dying back이라는 특이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세포체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오지 않았어도 먼 거리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인해서 세포체의 죽음을 유도한다라는, 멀리서부터 죽음이 가까워진다라는 dying back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기능 상실 그리고 마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연구할 때는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서로 다른 반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둘이 비슷한 신경세포, 그 다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상 반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극단적으로 중추신경세포는 일반적으로 재생에 거의 모두 다 실패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추신경 조직의 손상은 재생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발적인 재생 능력이 있는 말초신경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 물질을 중화시킨다면 우리가 재생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지난 20여 년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는데, 아래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현재 스탠포드 총장인 이 마크 데이지어 라빈이 했던 말인데요. 2005년 당시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만약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온 속도만큼 갈 수 있지 더 멀리 가진 못한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선 결국 악셀레이터에 가속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맞는 것이고, 재생 방해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신경 내재적인 재생 능력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신경재생 연구의 현재 패러다임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공학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로보틱스나 재료 소재 공학을 이용하여 끊어진 신경세포를 다른 물질로 이어서 전기 신호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해보자 라는 접근이 있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접근 방법에는 생물학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접근으로는 크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내용, 그리고 비줄기세포 기반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줄기세포를 연구한 대표적인 이 연구 성과를 진행하고 계신 UCSD 마크 튜진스키 박사님은 우리 iPSC, 그 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스템셀로 역분화시킨 세포를 이용하여 이 손상당한 척수에 이식시킨 경우 이렇게 성공적으로 재생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젠이라고 보스턴에 있는 굉장히 큰 생물학 연구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타겟으로 하여 APP 중화 안티바디를 연구하고, 이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임상 실험을 하였는데 작년 초에 임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기능적 회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을 하였는데, 옆에서 보시는 논문처럼 결국 언제 어떤 약을 써야 하는가가 신경재생퇴행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점을 건너간 뒤에는 어떤 약을 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 APP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 설령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 쓰느냐가 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여러분들께 이름을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진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계신 한인 과학자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위와 같은 연구를 종합하여 신경재생과 퇴행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무엇일까 라고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유전자들이 사실은 신경재생과 퇴행 현상에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들이 어떤 유전자가 과연 이 수많은 유전자 네트워크, 재생과 퇴행을 관장하는 네트워크를 조절할 수 있는 마스터 레귤레이터일지를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하여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난 5년간 이제까지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았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 유전자들을 관장할 수 있는 마스터 진을 찾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과학적 질문과 신경재생과 퇴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 질문에 대한 흥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